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복호입니다. 지난 주말에 시내 한복판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기후행동의 날이 9월 24일인데요. 이날 하루 앞두고 23일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린 겁니다. 이날 한 600여 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를 했고요. 주최 측 추산으로는 한 3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이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종이 박스, 종이 상자를 찢어서 손팻말을 만들었고요. 그 손팻말에 다양한 구호를 적어서 외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기후정의 행진, 기후정의 행진, 정부에게 5개 부분의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하나의 요구가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라. 그리고, 핵 에너지, 화석 연료로부터 이젠 공공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라. 그리고 철도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교통을 확충하라.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지속하고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신공항 건설, 그리고 국립공원 개발 사업 중단해라. 그리고 이 대기업과 부유층과 같이 이 오염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5개의 요구안을 채택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세부 요구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그 위기라고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는 정말 피부로 다가올 정도로 기후 재난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에 맞아서 저희가 삶을 전환하지 않으면,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정말 더 큰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전환, 생태적인 전환, 기후적인 전환, 저희가 크게 좀 책임감을 갖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알려드립니다. 먼저 띄워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망원시장 상인회장이신 김진철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제 추석으로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도 하시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 마포구 자동차 정비 연합에서 귀향길 자동차 정비 행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귀향길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포 자동차 정비
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시는 전성표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독화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의 지방선거 때 구청 사무실을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이 쭉 있었는데요. 지난 22일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이 박강수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안이 무겁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강수 구청장이 선거운동복을 입지 않았고, 그리고 후보자를 알리는 표장도 착용하지 않았다. 단지 인사를 나눈 것, 그리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제 박강수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모 씨 그리고 박모 씨 이 두 분은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106조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선거를 이제 호별 방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이 이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5월 25일에 마포구청의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이걸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구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에 얘기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례적인 인사를 위한 방문이었을 뿐이다.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판례와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 사무실이 종합민원실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방된 공간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서 직원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직원들의 진술이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봐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이 선거 직후에 박강수 구청장은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라고 밝히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처신을 잘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구청장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직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박강수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공덕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 대상지는 염리동 168-9 일대입니다. 이곳은 마포와 공덕 지역의 중심이죠. 이 경의선 공원, 경의선 공원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지하철 5,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이렇게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과 수색, 용산을 잇는 글로벌 비즈니스 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의도와 영등포에서 서울 시내 중심까지 있는 도심 업무축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한 요충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021년 9월 대상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총괄 기획과 회의, 서울시 전문가들과의 자문단 회의를 여러 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굉장히 면밀하게 해서 올해 8월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안을 보면은요, 우선 대상지 위기에 맞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했고요. 건축물 2개 동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24층에 연면적 9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업무시설 건축물 1개 동하고요. 그리고 지하 6층, 지상 8층으로 연면적 15,990평방미터의 공공기업 건축물 1개 동입니다. 이 업무시설 건축물에는 다우키움 그룹의 12개 계열사 임직원 4,70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향후에는 7,4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소비 촉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적으로는 1조 300억 원 정도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기부 체납 시설이 이제 독립 건축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국민의 임신 준비와 출산 양육까지를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마포구 햇빛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상가와 공공임대사무실을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이곳에 이제 지역의 창업 청년, 스타트업 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미래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공기업 건물이 이 지역의 다양한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났으면 좋겠네요. 이 계획안은 9월 중에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요. 서울시 최종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보육사업 유공자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마포의 이제 보육사업 발전이나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육 유공자로 하고 있는데요.
보육인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수 보육 교직원, 보육 유공자, 우수 어린이집 이렇게 3개 부분을 시상을 하게 되고요. 총 46명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이제 몇 군데 이제 이런 어린이집들이 포함이 되겠죠. 마포구청장 표창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10월 4일까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 보육교직원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 종사자이고요. 원장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야 하고요. 보육 유공자는 보육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마포 보육 발전 사업에 기여한 그런 사람이고요. 우수 어린이집은 2023년도 마포구 열린 어린이집 심사를 통해서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제출 서류는 공적 조서와 관련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표창은 11월 24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또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쓰레기 배출인데요. 9월 28일, 29일, 30일 이 3일간은 쓰레기 배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10월 1일, 2일, 3일 이 3일간은 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배출은 예전대로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에 하시면 되고요. 저녁에 배출을 해야 되니까 낮에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왕왕 이 추석 때 나온 쓰레기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집 밖에 쌓여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가을이 되어서 가을 축제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여러 축제가 있었는데요. 대흥동에서 대흥인의 마을 축제가 있었고요. 염리동에서는 2023 소금마을 축제, 염리동에 소금꽃 피다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신수동에는 신수천리 마을 장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포 청소년센터, 시립 청소년센터에서 기획한 2023 마포구 청소년 페스티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포 구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참 축제가 가을이라서인지 굉장히 많이 일어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146명을 태운 한강 유람선이 마포대교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마포대교 교각하고 한강 유람선이 부딪혔는데요. 그래서 탑승자 16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경에 146명을 태운 한강 유람선이었는데요. 이날 한강 유람선에서는 이 한 회사에서 유치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람선은 한강 임시선착장 여의도 임시선착장에서 출발을 해서 원효대교를 돌아서 하류로 운행하는 중이었는데요.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서 초속 5m 암페어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조정이 안 되면서 교각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홍대 앞에 있는 한 무인 사진관에서 성폭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23일 오전 8시쯤에 홍대 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20대 남성이 달아났는데요. 도주 12시간 만인 22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을 방과 후 돌봄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래놀이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립니다. 마포 성산동에 있는 동네 책방 개똥인의 책놀이터에서 열리게 되고요. 전래놀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갖가지 전래놀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제수용품을 준비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겁이 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원시장의 김진철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네. 예.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니, 시장에서 두부 만드는데 일하고 상인의 일 보고 네. 그렇게 묻혀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시장은 그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굉장히 좀 분주하실 것 같아요. 예, 이번 주가 피크 주죠. 네네. 고객들도 이제 제수용품들이나 이런 것들 장만하려고 네. 미리미리 사가시는 분도 있고, 예. 두부 같은 경우는 내일하고 모레가 아마 피크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망원시장에서 이제 두부 팔고 계시니까. 예. 네. 예년보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사실, 이 장보기 겁난다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진짜, 소비자들 말씀들이 맞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온갖 만물이 다 올라 있는 상태고, 예. 진짜 올라도 너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번 추석은 걱정인데요. 네. 아마 소비 위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음. 그다음에 그냥 적당히 조금씩 사다가 하고 네. 요리 같은 거 아끼지 않을까.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런 징후가 보이지는 않나요? 아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매출이 네.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3분의 1, 한 2분의 1 가까이 줄은 집도 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씀씀이를 좀 줄이게 되는데, 네네. 30%가 넘으면 굉장히 많이 좀 줄인 거라고 볼 수 많이 줄은 있는데요. 겁니다. 네. 네, 30% 정도는 줄었다고 보고요. 예. 특히나 이런 물가도 올랐지만 정부의 정책이 예. 이런 자영업자나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쪽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유통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기업 쇼핑몰이나 네. 대형 마트 이런 쪽보다도 훨씬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타 정부에 비해서 그래요. 지금 네. 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게 너무 정책이 형편없습니다. 네. 물가가 뭐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물가가 한 50% 정도 50%나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안 올랐나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한 30%에서 50%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되게 뭐 지난 이제 장마의 영향도 있고 해서 농축산물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들 하던데요. 농축산물도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이 전부 오르고 그다음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밀가루부터 해서 관련 안 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네. 다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되게 이제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은 시장에서 이 특별 행사 하잖아요. 네네. 네. 망원시장 안 하시나요? 지난주에 이틀간 했는데요. 이틀간요? 서울시에서 200만 원 받아가지고, 네. 했는데 돈이 너무 적게 줘서 우리 시장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네. 행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예.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걸로는. 네. 실제로 이런 행사보다도 우리 마포사랑 상품권이나 예.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네. 골목 상권이 경기가 살아나는데 네. 이런 발행이 형편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할인율이 10%에서 이렇게 5%나 뭐 7%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고객들이 예년만큼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매년 보면은, 네. 명절 때 이 특별 행사들을 꽤 길게 하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그 행사 비용이 작아서 예. 별로 못했나 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명절에는, 관변 단체나 네. 이런 데서 와서 이렇게 구매도 해주고, 네. 서로 이렇게 돕는 분위기도 있고, 네. 이런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의지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예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세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네. 이 전통시장을 좀 찾을 텐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좀 완충을 시켜줄
뭐 상품권 할인 행사를 통해서 좀 많이 할인을 해줘가지고 네. 시장에서 이렇게 물가 오른 거를 좀 줄여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고객들한테. 예. 너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고객들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전통시장이 대체적으로 이제 큰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적으로 좀 물가가 뭐 10에서 20%, 뭐 많게는 30%까지 싸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산물은 좀 싸죠. 아, 농산물은? 예, 네. 농산물, 농축산물 뭐 이런 것들은 좀 싼데 네. 원체 이제 물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경쟁력이 많이 없어집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신선함과 네. 저렴함인데 저렴함을 제공을 많이 이제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이 기사 난 거를 보면은 대형 마트에서 차례상을 차리는데 30만 4천 원이 들고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26만 6천 원 네. 난다. 네. 그래서 네. 한 8만 원. 옛날에는 네. 더 났었거든요. 그 격차가. 아, 격차가. 네. 예, 예. 근데 얼마 나지 않으니까 네.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한 22% 정도. 네. 어쨌든 예. 전통 시장에서 장 보는 게 대형 마트보다는 네. 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뭐 혹시 전통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싸게 장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팁이라도 있습니까?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이나 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좀 좋습니다. 네. 그거를 이용해서 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네. 농축산물 그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파는 점포에 가서는 또 그런 상품권이 할인율이 좋긴 한데 네네. 그거는 아마 인기가 좋아서 지금 구매는 못할 거고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장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 네네. 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네. 핸드폰으로 예. 살 수가 있어요. 예. 그거가 10%까지 할인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그렇군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포사랑 상품권은 이미 발행이 소진이 다 됐을 끝났어요. 겁니다. 네. 예. 지난 14일과 20일을 두 번에 걸쳐서 발행을 했는데, 네, 이미 다 끝났고요. 마포사랑 상품권은 7% 할인을 7%.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도 그것도 큰 편이죠. 그럼요. 예. 네, 7%면 예, 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도, 대형 마트보다는, 네,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서 그래도 추석 용품을 준비하시는 게 어쨌든 20% 정도는 네, 더 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항상 명절 앞에 우리 마포 FM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포 FM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망원시장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전통시장이 대형 마트보다는, 여러모로 쌉니다. 네.
뭐 마포의 전통시장이 망원시장뿐만 아니라 망원 월드컵 시장, 뭐 공덕시장, 아현시장, 뭐 이런 시장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전통시장들 찾아가시면, 네, 그래도 뭐 물가가 뭐 많이 올랐다고 해도 이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아가시고 오늘의 상품권 또 이용하시면 또 거기서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네,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망원시장 김진철 회장 모시고 상일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네, 추석 귀향길 자동차 정비 관련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강수가 부릅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 밟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메가헤르츠.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이동 시기이죠. 뭐 이번 추석은 더군다나 이제 6일간의 연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행을 떠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먼 길을 갈 때는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데요. 네, 관련된 얘기, 마포구에 카센터 연합이 있습니다. 그 카센터 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성표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마포 전성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카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예. 네. 망원동에서 조그맣게 하고 계십니다. 네. 뭐 명절 앞두고 있어서 많이들 좀 찾아오시고 그래서 분주하실 것 같아요. 예. 연휴 기간에 이제 시골 가기 전에 준비하고 내려갈 차량이 좀 많이 입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얼마 전에 그 마포구 카센터 연합에서 이 자동차 정비 행사도 있었어요. 예. 네. 이 자동차 정비 행사는 뭐 매년 있었던 행사인 거죠? 예. 해마다 이제 추석맞이 무상점검이라고 예. 월드컵 경기장 그 교각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도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끝나셨나요? 예, 올해도 한 260대 점검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자, 이 추석에 이제 먼 길을 떠나실 분들 자동차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자동차 정비와 관련돼서 좀 뭐랄까요? 좀 이 팁이라 그럴까요? 뭐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자동차 정비 먼 길 갈 때 뭐 어떻게 좀 정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수칙이 네. 한 6가지가 되는데요. 6가지나 돼요? 예. 네. 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꿀팁인데 예. 제일 먼저 우리가 차량을 이제 시동 걸기 전에 리모컨으로 문을 열잖아요. 예. 예, 리모컨으로 문을 열게 되면 문을 열고 나서 이제 시동을 걸을 때 버튼 시동이라든가 키로다가 시동을 건다든가 네. 했을 적에 배터리 상태, 예. 배터리를 보게 되면 본네트 열어보면 생산 연도가 있어요. 예. 생산 연도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예. 블랙박스에 있는 차량들은 한 수명이 한 3년 내지 4년밖에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블랙박스가 없는 사람은 차량은 한 5년 내지 6년 정도 가고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죠. 예. 뭐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없죠, 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3, 4년마다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3, 4년 정도 지났으면 이젠 가셔야 된다. 그렇죠. 네. 예. 한번 뭐 배터리가 아웃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리모컨의 그 버튼 시동하는 거 리모컨 그게 약이 이제 따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리모컨 안에 들어가는 약 건전지 조그만. 예. 그 건전지가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돼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게 되면 그 리모컨 가지고 버튼을 누르는 데다 대고서 같이 동시에 누르게 되면 시동이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리모컨, 그러니까 손으로 버튼을 누르는데 그걸 아니고 리모컨으로 누르면. 리모컨에다가 버튼 시동 거기다 대고서 같이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동이 걸립니다. 아, 그러면 또 시동이 걸리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어 마모 상태. 타이어 중요하죠. 예. 우리가 이제 시골 내려가던가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이게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님들이 공기압 체크를 안 해요. 네. 이게 이제 눈으로 봐가지고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요새는 공기압 센서가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없는 차량들은 이제 육안상으로 보지만은 센서는 이제 그 계기판에 뜨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3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는 공기압을 40 정도로 끌어올리고 40. 네. 그 PS 공기압 단위 40으로 끌어올리고 11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는 35 정도. 35. 네. 왜냐면
겨울철엔 땅에 닿은 노면이 좀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요게 꿀팁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아, 일단 공기압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냉각수. 네. 예. 본네트에 열어보면 보조 물탱크라는 게 있고, 예. 라이다 캡이 잠궈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9시하고 3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열을 적에는 차가 냉각된 상태에서, 네. 예, 차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에서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캡이 열립니다. 예. 예, 라이다 캡이 열리게 되면은 그 냉각수가 들어있나 없나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냉각수를 확인하고요. 네. 예.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조물 탱크. 네, 보조물 탱크. 예, 거기에 냉각수에 F점이라고 써 있어요. 네. 예, F까지 이제 냉각수를 보충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예. 엔진을 시키는 용도이죠, 그게? 그렇죠. 네. 엔진을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건데 냉각수가 없게 되면은 계기판에 보면 온도를 가리키는 그 계기판에 온도 가리키는 예. 있습니다. 온도계 예. 같은 거. 네. 예, 온도계가 항상 정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온도계가 정상에서 네. 하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지금 냉각수가 누수된다든가 냉각수가 없다든가 그러게 되면 진짜 엔진이 치명타를 받아요. 네. 예, 그럼 과열되게 되면 우리 그 고객님들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네. 예. 이 보면은 그 간혹가다 뭐 뉴스도 나던데 네. 도로장에 보면 불이 나서 이렇게 타는 자동차들 있는데 뭐 대부분 냉각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냉각수도 이제 불나는 원인은 이제 냉각수보다도 이제 엔진 주변에 엔진 오일 누유라든가 엔진을 누유가 되게 되면 그 디젤 차량들은 엔진 온도가 한 300도에서 400도까지 올라갑니다. 와, 그래요? 예. 그리고 디젤 차량들은 냉점이 한 250에서 좀 약하죠. 예. 불나는 차량들이 보통 보면은 가솔린 차량들이 좀 많죠. 휘발유 쓰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엔진 주변에 뜨거운 열이 발생되니까. 예. 거기서 과열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차가 오래된 차량들을 보면 그 피복선 있잖아요. 예. 전기 피복선. 네. 예. 배선에 이제 그 엔진 오일하고 이제 혼합이 되다 보니까 누유가 돼서 이제 그 피복선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교환하게 되면 이제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든가 누유가 되는 거 있으면 미리 예방 정비라는 걸 좀 했으면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자, 냉각수도 어쨌든 풀까지 F까지 채워야 되고 그다음은 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윈드 브러시. 브러시. 예. 윈드 브러시는 우리가 이제 노출된 상태 아니에요. 예. 1년 내내 365일을 노출된 상태다 보니까 고무질이 변합니다. 그렇죠. 네. 예, 햇빛에 의해서. 예, 브러시가 이제 고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쓰게 되면 딱딱해져 가지고 경화돼서 고무가 끊어져요. 네. 그리고 브러시를 움직이게 되면 브러시를 움직일 때 두두둑 소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예. 두둑 소리가 난다면 이제 브러시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 물을 뿌려서 윈드 브러시 와셔액을 뿌려서 움직였을 적에 두두둑 소리 나는 것도 있지만 말끔하게 깨끗하게 닦여야 되는데 안 닦일 적에 줄이 남고 막 그러죠. 네. 예. 그러면 물기가 좀 많이 남아 있다면 브러시를 교체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예, 그렇군요. 브러시 교체도 점검해야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건 기본적인 거지만 라이닝 상태 있죠. 라이닝.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라이닝. 네. 예. 브레이크 라이닝은 이제 우리가 주행 중에 이제
함석판 소리가 난다라면은 경고음을 발생을 해요, 라이닝에서. 네. 라이닝에 보면 경고 장치가 다, 예. 그 쇠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 쇠가, 드럼하고 라이닝하고, 거기에 라이닝이 조금 남기 전에, 그거를 마찰하기 생기해서 소음이 발생됩니다. 삑삑 소리 나는 게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쇠가 드럼하고 접지가 돼가지고, 주행 중에 소리가 쌕쌕쌕 소리가 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함석판 이제 긁는 소리 같은 것처럼. 예. 그런 소리가 나면 가까운 업소에 가서 라이닝 상태 좀 점검해 주세요 하던가.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꿀팁은 뭐냐면은 본네트에 열어보게 되면 브레이크 오일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예. 예, 브레이크 오일이 맥시멈에서 조금 한 반 정도 다운됐다. 그러면 라이닝이 따랐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최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예, 라이닝을 굳이 작업등으로다가 보거든가 볼라면 좀 힘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그 벗을 적에는 본네트 열어보고서 예. 브레이크 오일이 맥시멈에서 좀 다운됐다라면은 네. 그만큼 라이닝이 따랐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정비를 볼 수가 있죠. 그거 이제 그 기준선보다 내려와 있으면 라이닝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최고 쉬운 방법은 그렇게 보는 게 최고 빠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은 엔진 오일 있잖아요. 엔진 오일, 예. 예, 엔진 오일 제일 중요해요. 요 며칠 전에도 이제 H사 차량이 입고가 돼가지고서 오일을 찍어보니까는 네. 오일이 하나도 안 찍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오일 게이지를 모든 차량이든지 다 빼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찌로다가 이렇게 콕 찍은 것처럼 어느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상하 이게 쏙 들어가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어요. 네. 예. 그럼 맨 밑에는 미니멈이고 위에는 맥시멈이잖아요. 예. 맥시멈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맨 밑에 미니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오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요새 저렇게 수입 차량도 마찬가지지만은 엔진 오일이 먹는 차량이 있어요. 소모되는 차량. 그래요? 네. 예, 소모되는 차량도 있지만은 노후가 돼가지고 오일 먹는 차량도 있지만은 예, 여러 가지가 이제 제작사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오일은 우리가 휴지로 찍던가 물티슈를 찍으면 물기가 생기잖아요. 휴지로 찍어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뺀 자리에다가 다시 삽입을 해서 뺐을 적에 오일이 얼만큼 양이 있나 없나 그것만 꼭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번에 뭐 추석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대이동할 적에 안전하게 운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6가지 꿀팁 알려주셨는데 요즘 또 전기차 많잖아요. 이 전기차는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는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 휴게소마다 이제 충전 시설이 다 돼 있고 시골 동네마다 이렇게 충전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예. 저 역시도 이제 정비를 그렇게 많이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전기라는 거는 뭐냐면 배터리를 의존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충전하는 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충전을 하잖아요. 그 급속 충전이잖아요. 급속 충전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게 별로 없지만은 이제 화재 원인은 이제 보통 보면 그 엔진에 문제가 좀 돼서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크게 거기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압이라든가 뭐 타이어 마모 상태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전기 제품은 그렇게 뭐 점검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공기압 체크를 해주고 이제 타를 운행하기 전에 모든 뭐 이렇게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서 뭐 에라가 뜨나 안 뜨나. 그거를 꼭 점검해 주셔가지고서 운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전 점검을 꼭 하셔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이제 카센터에 가셔서
정비를 예, 꼭 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연휴 때는 이제 각 휴게소마다 이제 제작사들이 또 네, 서비스를 이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운행 시에 네. 각 휴게소마다 그냥 쉬지 마시고 네. 차가 문제점이 있으면 제작사들 서비스망이 다 나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이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거보다는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네, 점검해 보시고 네. 예. 운행을 그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카센터 많으시니까요. 네, 그 카센터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사전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사전 점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디 시골 다녀오시나요? 예, 저는 강원도 행성을 가야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예. 네. 저희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자, 추석 먼 길 떠나기 전에 꼭 자동차 정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전 점검을 꼭 해보세요. 네, 엔진 오일도 찍어보시고, 이 와이어, 네, 브러쉬도 점검해 보시고, 사전 점검을 해서 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나오면은 꼭 정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 카센터 협회, 네, 전성표 고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만 업무를 보실 텐데요. 수요일도 대체로 업무가 다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긴 추석 연휴 전에 미리미리 사전 점검, 네, 꼭 하셔서 즐거운 사고 없는 연휴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